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책을 읽는 시간, 저스티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소수정책 우대론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정의론의 시각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훑어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서양 사상사의 제일 머리에 있는 비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양반도 당연히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이 양반이 또 정리한 정의에 대한 시각이 있죠. 우선 이제 결론부터 먼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라는 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목적론적으로 바라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사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제 그리스어로 텔로스 잘 외워두십시오. 이 목적을 텔로스라고 하는데, 이 텔로스에 입각한 시각으로 세상 사물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이만큼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물이 쓰여지면 되고, 그리고 그 사물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사물을 쓰는 것, 그것이 정의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쉽게 정의를 정리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이제 샌델은 이렇게 듭니다. 플루트라는 악기가 있다. 플루트라는 악기가 손에 들어왔는데, 이 악기를 누구에게 불도록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 플루트는 가장 아름답게 연주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내야 되는 수단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플루트가 배당되는 것, 이것이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핏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의 예를 듭니다. 멋진 테니스 코트를 하나 대학에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노벨상 수상자 이런 이제 교수들이 많은 대학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테니스 코트를 제공하는 것, 테니스도 별로 잘 치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 대학의 운동부에, 테니스 운동부에다가 그 운동장을 제공하는 게 더 타당하냐? 당연히 테니스 코트는 테니스를 잘 치도록 훈련하는 장소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게 더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권이 가는 게 타당할지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항변도 있을 수 있어요. 야, 목적을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 테니스 코트 좋은 거는 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훈련하면서 인생을 더 많은 즐거움을 갖게 해주는 도구로서 쓰여질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렇죠. 테니스 코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목적을 그렇게, 텔로스를 그렇게 정한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되겠죠, 사용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회 조직의 목적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 조직에 누가 들어갈 것이며, 거기서 누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야 하느냐, 어느 자리를 맡아야 하느냐는 당연히 그 목적만 잘 이해하면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기준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그러한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그 사회 조직을 맡겨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답일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목적을 규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으려니와 그 사회적 목적을 실현을 잘 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기회를 배분받을 자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탁상공론 같이 들리죠. 그걸 결정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난 시간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럼 대학의 텔로스는 뭐냐라는 겁니다. 대학의 텔로스는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전부 정관 규정에서 이 대학의 설립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기독교 지도자들, 그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거를 정권에다 딱 박아놓고 있는 이런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특별하게 만들어진 학교들, 요새 무슨 새로운 테크닉에 관한 것들을 전문 분야로 가르치는 대학들, 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텔로스는 과연 어떻게 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대학이 그냥 마음대로 정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텔로스를 정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정당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말고를 결정할 거냐. 이것은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10번 곱씹어봐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죠.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셰리 호브드 같은 여학생의 불만이 과연 이런 설명으로 해소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대학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권리를 침해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해소되겠느냐는 겁니다. 왜 대학은 꼭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논쟁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텔로스는 뭐냐? 정치라는 것의 텔로스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폴리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시국가에 살았던 사람이죠. 거기서 바라보는 정치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뭐라고 보았느냐 하면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시민의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 그래서 좋은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는 과정, 이게 정치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현명해지고 좀 더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정치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적인 얘기죠. 우리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함께 모자라고 남는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위가 정치인데, 그게 다 결국 따지고 보면 뭐냐?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도 명백해진다라는 거죠. 정치라는 기능의 텔로스가 분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좀 더 착해지도록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는 시민들의 자질을 높여주는데 능력이 있고,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데 능력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정치적 권력과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 하니까 참 쉽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국회의원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얘기하셔야 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치 텔로스를 실현시킬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나는 뽑겠습니다.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앞에 그런 사람이 과연 평생에 몇이나 나타나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만일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이런 고집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죠? 정치 속에서 우리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논리적인 정답은 이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럼 정치 같은 거 없으면 어떻겠느냐. 정치 없이 인간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립된 사람은 즉 혼자서도 만족스러워 정치 연합의 이익을 나눌 수 없거나 나눌 필요가 없는 사람은 폴리스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짐승 아니면 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그거는 짐승 아니면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정치는 필수고 인간은 정치 속에서 고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바라본 시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 잘해야 되는데 인간이 진짜 정치 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네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순기능, 정치의 좋은 삶이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정치의 순기능이라면 좋은 습관, 좋은 인격을 갖춘 시민의 미덕의 향상에 정치는 기여할 것이고 두 번째로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이러한 인간의 심사숙고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지혜 이런 것들에 자극을 줌으로 해서 인간을 계속적으로 고양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이 정치의 중요한 순기능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정치인 그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뽑는데 사회적 연합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에서 이 사람을 아테네에서죠. 그러니까 시민의 미덕이 탁월한 사람, 공동선을 숙고하는 데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서 당시에 페리클레스를 지지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시면 항상 만나게 되는 아크로폴리스를 건설했던 당시의 정치인입니다. 말하자면 아테네형의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시켰던 그 사람이지요.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상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얘기도 했어요. 논리라는 것이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수가 있다. 하나의 논리에 집착하고 그 논리에만 쏠리다가 보면 이런 오류도 생겨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에 대한 옹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를 옹호했다고?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노예제도 하나의 텔로스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분업화돼야 되고 말하자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궁리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남에게 다른 부족과 싸워서 이기고 이래야 할 계층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사회적인 기반, 생산 기반을 유지시키는 살림살이를 해주고 농사를 지어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만 종사할 계층들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 그 당시에 아테네는 그렇게 분화된 사회였습니다. 시민이라고 불리는 워리어들, 전사들은 전혀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죠. 평소에 계속 무술 익히고 스포츠하고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고 입담하면서 투표하고 정치하고 이것만 했죠. 전쟁 나가면 그 대신 나가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생산에 관한 건 전부 노예들과 아녀자들이 했단 말이죠. 이랬던 시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분업화는 필요하고 노예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노예제를 유지하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사회에서 노예제가 어떠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게 입증돼야 하고 그 노예제에서 노예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노예로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노예가 딱 체질에 맞아. 난 그냥 노예하는 게 즐거워. 노예라는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논리가 논리만을 쫓아가다가 보면 억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텔로스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세상에는 많다. 그런 사례로 이제 이 장에서 마지막 사례로 이제 장애인 케이시 마틴이라는 사람의 골프 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제이시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골프도 잘 치는데 하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원을 합니다.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협회에 있던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골프를 뭘로 하는 거냐? 골프는 체육이야. 골프에서 걷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야. 골프라는 것에 텔로스가 뭐냐라는 논쟁이 붙은 겁니다. 골프의 텔로스는 체육이다. 이것을 단순한 무슨 놀이로 어떻게 아무렇게나 해도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 이러고 이제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이 골치가 아프게 됐죠. 이 골프장의 최고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 누구나 카트를 이용하게 되면 그 골프장을 죄다 카트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고 이 불공평도 생길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테니까 말이죠. 법원은 하여튼 이러저런 평가를 통해서 이 케이시 마틴의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 이런 예를 용인해 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골프 전체에 어떤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케이시 마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래서 골프의 텔로스가 뭐냐? 이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사회적인 합의가. 과연 골프의 텔로스는 뭘까? 모든 사람은 텔로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텔로스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정의를 평가하기 위한 인간들의 논의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그 최종 종착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샌델이 주장하는 마지막 이야기로 이제 접어 들어갈 겁니다. 참 오랜 동안 잘 쫓아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운을 내시면 이 대한민국에서 근자에 가장 많이 팔렸다는 책, 많이 팔렸으면서 가장 많이 읽히지 않은 책, 이 책을 여러분들은 완독하시는 즐거움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 책을 읽는 텔로스가 뭐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